두 번째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에 있어서도 2018년 6월 12일 이때 6.13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싱가포르 1차 미북 회담이 열려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4개항에 걸친 합의서를, 성명서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아주 기분 좋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6월 12일 이날 밤에 당시 대한애국당의 대변인이었고 서울시에서 출마를 했던, 서울시장으로 출마했던 인지연이 독수궁 앞에서 밤에 연설을 하는데 싱가폴 1차 미북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을 배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배신했다. 이런 식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 소속의 몇몇 유튜버들이 6월 12일 밤 방송에 라이브로 트럼프가 한국을 배신했다라는 방송을 때렸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서 야, 대한애국당마저도 반미로 가냐,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서는 6월 13일 새벽 3시에 깨서 새벽 3시부터 싱가폴 1차 미북 회담 성명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영어로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제가 저녁 방송을 하는데 6월 13일 아침 10시에 방송을 했어요. 그 싱가포르 회담 성명서를 하나하나씩 분석하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이긴 거다.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간 게 아니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가 꿰인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미군을 주둔시킬지도 모른다. 그 조항이 성명서 안에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회담의 의미를, 이거는 반미로 가서는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야 한다라고 제가 그때 진정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북한에 미군을 보낼 거냐라는 단서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싱가포르 성명서 내용 중에 보면은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가 1만 5천 구인가 2만 5천 구의 유해가 아직도 묻어있는 저기 땅 속에 있는데 그거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미국이 직접 유해 발굴을 하겠다라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보고서 미군 유해를 북한 땅에 가서 직접 발굴을 하려면 1만 몇천 구, 2만 몇천 구를 하려면은 이거는 뭐 1, 20명이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군사 단위로, 군대 단위로 한 몇만 명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최초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북한 땅에 미군이 진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초였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미군이 북한 땅 주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1차 미북 회담 때 대한애국당 당원 태극기 애국 동지들이 반미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님을 믿는 쪽으로 가게끔 제가 방향을 막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2차 미북 회담 때도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박살을 내버렸죠. 그때 그 박살 냈을 때 제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전을 했던 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담 실패의 예술, 예, 이런 거, 실패의 예술을 보여준 거다라고 제가 방송을 그때 했습니다. 베트남 회담이 실패하고 한두 시간 뒤에, 그때도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최초로 했을 거예요. 이거는 실패를 작정했던 거다. 트럼프가 애초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는 회담은 뒤집어 엎으려고 미국에서부터 작정하고 갔던 거다. 그래서 이렇게 회담 실패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실패할 거라고 여운을 주면은 김정은이 말을 안 들으니까 김정은의 그 탐욕의 그 욕망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문재인도 베트남 하노이 회담의 성공에 대한 탐욕의 욕망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심리전을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썼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는 좋은 사이다. 나는 김정은을 사랑한다. 김정은도 나를 좋아한다. 김정은하고 좋은 결실이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결실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 발전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누차 해줬습니다. 니네들도 베트남처럼 발전해라. 한국이 한강의 기적처럼 발전한 것처럼 북한 니네들도 발전해라. 이런 뻔뿌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해줬어요. 거기다가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었죠. 내가 북한에 개성공단도 열어주고 금강산 관광도 해주고 싶은데 이번에 베트남 회담 성공하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다 낼게요. 한국이 다 낼게요. 그래도 돼요? 하고 물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네 마음대로 해.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2월 28일 베트남 회담할 때 청와대 전 직원들 모아놓고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구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늘 자기가 거기서 환호성 저지르는 것도 생중계 방송하려고. 그렇게 문재인과 김정은이 베트남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올려놓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박살 내버렸죠. 그래서 김정은이 얼마나 많이 낙담을 하고, 그 이후로 김정은이 문재인을 믿지 않습니다. 그 베트남 회담 실패 이후로 김정은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믿지만 문재인을 그때부터 완전히 개만도 못한 놈으로 취급해. 문재인이 무슨 말하면은 그때부터는 개소리로 취급하고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게 베트남 회담의 결실인데, 제가 2월 28일 당일날 회담 실패한 2시간 내로 그 말을 방송을 했어요. 저도 그 말을 던지고 나서 내 예측이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고 이틀 지나고 나니까 미국 기자가 제 방송을 듣고서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기자가 하루 지나서 기사를 썼는데 트럼프의 협상의 예술이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LA 시사 논평에서 말했던 내용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신문 기사를 썼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맞추니까 기분이 좋았죠.